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딱 40이 된 워킹맘입니다. 살면서 세상 참 좁다는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 삶에서 만난 거짓과 위선과 우연의 일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대에 취직한 직장에서 일과 사랑에 빠져 10여 년을 오로지 일만 하면서 달려온 저에게 결혼이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있었죠. 지훈 씨를 만나게 된 것은 직장 동료의 소개덕이었죠. 30 중반이 넘으면서 만났던 남자들은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연애만을 원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오로지 결혼만을 생각하여 서로를 알아갈 시간도 갖지 않고 관계에 부담을 주는 사람뿐이었어요. 예전에 잠시 인연을 맺어볼까 고민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제가 좋은 엄마가 될 것 같다면서 연애를 하기 전부터 결혼에 관해 압박하듯 관계를 밀어붙여 기분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면서 결혼하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는 말에 그나마 있던 호감이 확 떨어져서 관계를 정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만남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남자에게 신뢰가 생기지 않아 만남 자체를 거부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좋은 사람이 있으니 자신을 믿고 한번 만나보라며 소개팅을 주선해줬어요. 동료의 오래된 친구로 늘 진중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면서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대화라도 나눠보기를 계속 권했습니다. 워낙 친한 사이였고 제 마음을 잘 아는 동기였기에 계속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딱 한 번만 만나보자는 생각으로 소개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지훈 씨와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지훈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뭐랄까 조심스럽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늘 진중한 지훈 씨와의 대화가 예전에 좋지 못했던 기억이 소환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교에 관해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간단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도 그냥 결혼에만 목적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간단한 질문에도 말을 돌리는 모습에 이 관계 역시 제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지훈 씨의 대답이 도착했어요. 사람에게 종교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것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할 때 종교가 크게 중요한가요? 서로를 맞춰나가고 감정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저는 무교이고 혹시 제가 너무 진지하게 대답했다면 죄송합니다. 지훈 씨의 진지한 대답에 제가 너무 나를 세워서 물어본 것은 아닌지 조금 후회가 되었고 한 번쯤은 지훈 씨를 만나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 지훈 씨와 주말에 약속을 잡았고 약속한 그날 가벼운 마음으로 카페의 문을 열었는데 시원시원한 외모와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지훈 씨의 모습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늘 조심스러운 태도 때문에 체격이 왜소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체격도 단단하고 얼굴도 잘생겨서 왜 이런 사람이 아직 솔로일까에 대해 의문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대화를 나눠볼수록 지훈 씨는 외모와 다르게 뭔가 기가 죽은 사람 같았죠. 자꾸 제 눈치를 살피고 뭔가 얘기를 꺼내려고 하다가도 얼버무리고 제 얼굴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태도가 영 거슬려서 더는 만남을 지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튤립 한 송이를 제게 건넸어요. 예전에 스치듯이 튤립을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첫 만남에 제게 주고 싶었다네요. 제가 낯도 많이 가리고 말재주도 없어서 많이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희연 씨를 만나러 오는데 튤립이 예쁘게 피어 있길래 한 송이 사왔습니다. 지훈 씨의 그 말 한마디가 고맙기도 하고 귀여워서 조금 더 그와의 만남을 이어가기로 마음먹었고 만남을 거듭할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겨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하면서 지훈 씨는 예전 모습과 달리 성격이 밝아졌고 주변 사람들은 제가 남자친구를 바꿔놓았다면서 신기해했죠. 저 역시 바뀌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리 자신을 감추고 살았는지 궁금해졌어요. 처음으로 남자친구와 장거리 여행을 떠나온 밤 술을 한잔하며 용기를 내어 남자친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고 살아온 이유를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남자친구는 중학교 시절 아버지가 바람이나 자신과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다는 얘기를 힘겹게 털어내 주었죠. 이전에는 친구들과 자잘한 사고도 치면서 어머니 속을 태우곤 했었지만 아버지가 그리 떠난 이후 자신을 키우기 위해 고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나라도 어머니 고생을 시키지 말자 라는 생각에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네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다 보니 여자를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를 하는 것 역시 신중히 처리하다 보니 성격이 소심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뭔가 짠하면서 감정이 복잡했어요. 저 역시 동생과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엄마가 바람이 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랴부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였죠. 오랜만에 본 아버지는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던지 살이 쪽 빠져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람난 엄마가 뭐 이쁘다고 재산까지 나눠주었고 그 얘기에 화가 나 엄마를 수소문해 보았지만 어디로 숨었는지 좀처럼 찾을 수 없었죠. 엄마를 찾기 위해 눈이 뒤집혀 사방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자신은 괜찮으니 제 인생을 위해 유학을 마치라며 티켓을 손에 쥐어주셨고 아버지의 설득에 눈물을 머금고 유학을 마치기 위해 한국을 떠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제 모습을 빤히 보는 남친을 보니 어린 나이에 맘고생한 남자친구가 짠해 보여 손을 꼭 잡아줬네요. 자기야, 어려운 얘기인데 솔직하게 털어놔줘서 고마워. 사실 나 역시 유학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어. 저 역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비슷하면서도 다른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며 긴밀한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 남친은 평소보다 더 저를 살뜰하게 챙기며 늘 꽃 한 송이를 건네주었고 저 역시 남친에게 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그 어느 날보다 행복한 연애를 이어갔네요. 그렇게 몇 년이 더 흐른 한겨울에 남친은 어디서 구했는지 튤립 한 송이를 슬며시 꺼내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거 알아? 우리가 처음 만난 날부터 오늘이 딱 1000일 되었어. 자긴 아니었겠지만 난 처음 본 순간부터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희연아, 괜찮다면 내 아내가 되어줄래? 생각지도 못했던 프로포즈였지만 저 역시 남친에게 확신이 있던 터라 기쁜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승낙의 키스를 건넸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뒤 시어머니가 되실 분을 뵈러 남친의 집을 향하던 날 솔직히 많이 긴장되었어요. 아무래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여생을 보내신 분이니까 아들을 뺏긴다는 섭섭한 마음에 절 밉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전날부터 잠들지 못하고 한참을 뒤척였죠. 남친은 잔뜩 긴장한 제 모습을 보며 우리 엄마 좋은 사람이야. 안 잡아먹으니까 긴장하지 마. 괜찮아. 라며 얘기하는데 남친은 자기 어머니니까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얄미운 감정이 슬쩍 올라왔네요. 야속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남친 집에 방문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다잡으며 귀한 아가씨 왔다며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갖은 고생을 하신 것과는 다르게 인성이 고귀해 보였고 따뜻한 품성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특히 제 이야기를 대충 들었다면서 마음의 상처가 깊었겠다면서 위로해 주시는데 묘한 감정이 들면서 마음이 울컥 올라와 순간 눈물이 터질 뻔했다니까요. 이후 예비 시어머니는 자취하는 제가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다며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남친에게 보내주시기도 했죠. 음식을 보내주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에 전화를 드리면 일일이 전화 안 해도 되니까 맛있게만 먹어주면 된다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말끝에 어른들 문제로 아들이 상처를 입어서 늘 걱정이었는데 저를 만나 밝아져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가족이 되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감격스러웠네요. 아버지는 이혼 후 얼마 뒤 새어머니와 재혼하셨는데 동생은 어린 생각에 새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해 미국에 자리를 잡았고 저는 귀국 후 바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신 뒤 늘 말수가 없고 무뚝뚝했던 모습의 아버지는 예전과 다르게 많이 웃으셨고 집안일도 함께 나누어서 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런 모습을 진작에 보여줬으면 엄마가 그리 떠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 묘한 감정이 들곤 했어요. 남자친구가 집에 인사 오기로 한 날 아버지는 딸을 뺏기는 것 같다며 전날부터 표정이 좋지 않으셨고 그런 아버지를 새어머니가 달래셨어요. 남친은 약속했던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했고 우려와는 달리 아버지는 남친의 좋은 장점을 단박에 알아봐 주어 결혼 승낙을 어렵지 않게 받았네요.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순탄하게 결혼할 줄 알았던 제 기대와는 달리 상견례를 한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상견례 이후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셨고 아버지는 딸 자식을 미워하는 곳에 시집을 보낼 수 없다며 반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친과 저는 매일 주말마다 양가집을 돌아다니며 설득했지만 두 집에서는 마음을 돌려주지 않아 고민이 늘어나던 중 남친은 묘수가 있다며 제게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했죠. 그 후 4일 동안 남친은 연락조차 되지 않아 불안해졌는데 5일째 되던 날 예비 시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저와 헤어진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면서 집으로 좀 와달라는 연락이었죠. 황당한 연락에 전 서둘러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방 침대에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랑 결혼 못하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손에 약통을 들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졌다면서 아들 잃느니 이 결혼 승낙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남친은 어머니에게 저를 목숨 바쳐 사랑한다며 증명이라도 해보이냐고 협박을 했던 겁니다. 그 후 결혼은 순탄하게 진행되었고 어렵사리 아이도 가지면서 평온한 생활이 시작되는 듯 했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후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이 잦아지면서 생겼어요. 결혼 이후 시어머니는 제 연락을 피하시는 것 같았고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해도 별다른 말 없이 서둘러 저희를 집에서 내보내시곤 했죠. 저희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에 남편에게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시냐 물어보니 별다른 일 없으시다며 아마도 저희 부부가 맞벌이 하다 보니 1시간이라도 더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다고 말을 해줬어요. 마음은 꺼림직했지만 괜히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애써 불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활하던 중 아이가 생겼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시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축하한다고 말씀하시며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 임신까지 했으니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신혼집에 머물면서 살림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어머니의 마음이 감사하긴 했으나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마음 써주시는 시어머니의 얘기를 단칼에 거부할 수도 없어서 당분간만 함께 지내자라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좋았던 점도 있었어요. 처음 입덧을 시작해서 음식 근처에도 가질 못했는데 희한하게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은 거북스럽지 않아서 잘 먹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신랑은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해 보여 걱정했는데 어머니 덕에 제 입덧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안심했어요. 저 역시 매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개원했던 터라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입에 맞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함께 지내기로 했던 선택이 후회되지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늦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남편과 사소한 애정 표현도 어려웠고 시어머니는 아이를 가진 사람일수록 몸을 따뜻하게 보존해야 한다면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에서 활동하는 것도 질색하셨죠. 다음날 남편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밀린 업무 때문에 출근했고 집에는 어머니와 저 단 둘만 남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밥을 먹으라면서 밥상을 내어주셨는데 평소에 즐겨 먹던 나물류의 반찬이 아니라 생선과 백숙이 놓여 있었습니다. 워낙에 음식 솜씨가 좋으신 시어머니인지라 비릿한 향이 강하진 않았지만 입에 넣는 순간 속이 메스꺼려 도저히 음식을 넘기질 못하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한눈을 돌린 사이 조심스럽게 입에서 뱉어냈는데 그걸 어찌 보셨나 봐요. 너는 내가 해준 음식도 이제 토할 것 같아서 입에서 뱉어내니?
라며 절 노려보셨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라고 말을 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딱 잘라내시며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내가 앞으로는 뭐든지 물어보고 해줄 테니 토할 것 같은 밥 일부러 먹지 마렴. 이러면서 제 앞에 놓여있던 음식들을 모조리 쓸어 담아 버리셨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박을 이어갔고 하다못해 화장실 휴지를 꽂아 넣는 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집에서 이런 것도 못 배우고 결혼을 했으니 어디부터 널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셨어요. 그럴 때마다 친엄마가 너무 미웠습니다. 아무리 새어머니가 있다곤 해도 알고 지낸 지 이제 10몇 년 되었기에 온전히 엄마로 받아들이고 제 속마음을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만약 엄마가 바람만 피지 않았다면 집이 원만했을 테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당할 때 쪼르르 달려가 말도 할 수 있을 텐데 엄마가 우리를 버려서 제가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지기도 했어요. 괜히 임신 중이라 더 예민해져 있던 저는 고민 끝에 흥신소에 엄마를 찾아달라 의뢰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연락이 와 의아한 마음을 안고 물어보니 엄마가 예전부터 쓰던 핸드폰 번호를 바꾸지 않고 사용하고 있던 것과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게 찾아 헤맬 때는 찾을 수 없고 연락도 안 되던 엄마가 근처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도 나고 알 수 없는 감정이 앞섰지만 애써 마음을 추스르고 엄마가 일한다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곳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식당에 들어가 주방과 먼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음식을 주문했는데 그곳이 오픈 주방이라 엄마가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곱던 엄마의 얼굴은 주름졌고 통통했던 엄마의 몸은 야위어져 있었죠. 한참을 바쁘게 일하던 엄마는 홀을 쓱 보다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순간 절 알아보셨는지 서둘러 주방에서 나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희연아, 어찌 알고 여길 찾아왔어? 잠시만 기다려 줄래? 엄마는 서둘러 사장으로 보이는 여자분에게 달려가 말씀하시더니 옷을 갈아입고 제게 다가왔어요. 식당을 나와 카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엄마는 하염없이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화가 더 밀려와 저도 모르게 우릴 버리고 이제 와서 왜 우는 건데? 피해자는 난데 엄마가 왜 울어? 라며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에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우셨고 제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저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를 따라 도착한 곳은 작고 오래된 빌라였어요. 희연아, 엄마는 네가 귀국하는 순간부터 늘 네 주변에 있었어. 엄마는 방 안에서 작은 서류봉투를 제게 전해주시며 얘기를 이어나갔는데 그 얘기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자매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여느 때처럼 아버지를 내조하는 데 힘을 쏟았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이상하더래요. 온갖 핑계를 대고 주말에 집을 나가더니 출장도 잦아졌다네요. 평일에는 술을 잔뜩 마시고 돌아오는 일이 많았는데 늘 몸에는 같은 여자 향수가 나 이 남자가 바람을 피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겨 뒤를 밟아보니 아버지와 호텔로 들어가는 40대 후반의 여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온 아버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사실을 털어놓으라 추궁하니 아버지는 질린다는 표정으로 늘어난 백가죽을 가진 아줌마한테 감정이 생기겠냐면서 엄마 때문에 자신이 다른 여자를 본 것이라며 엄마 탓을 했다네요. 아버지는 엄마가 자신을 관리하지 못했기에 자신이 눈을 돌린 것은 사실이지만 딸들은 포기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곱게 이혼하자며 종용했어요. 혼자 살 수 있도록 재산을 나눠줄 테니 딸들을 포기하고 멀리 떠나 살라고 얘기했지만 엄마는 저희를 포기할 수 없어 이혼해줄 수 없다고 버티셨대요. 버티는 엄마 때문에 아버지가 힘들어하니 내연녀가 엄마를 만나러 와 딸들 앞길 막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안 그러면 따님들 유학 중단시키고 어떠한 재정적 원조도 받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라고 엄마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당했다는 거였어요.
이혼 후 엄마는 아버지가 주신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밑바닥부터 일을 배우셨고 근근히 생활하면서도 저희 자매가 어찌 사는지 늘 주변에서 서성이셨다네요. 그동안 아버지의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엄마를 미워했는데 아버지에게 속고 살았다는 배신감과 홀로 긴 세월 고생하셨을 엄마에 대한 미안한 감정 때문에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떨리는 손으로 새어머니의 사진을 엄마에게 보여주니 예전 그 내연녀가 맞는다면서 아직도 둘이 좋아 죽고 못 사느냐고 물으셨어요. 저 여자는 네 아빠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야. 돈이 좋아서 사는 것이지. 내가 알아보니 그전에도 유부남 꿰어서 살다가 남자가 죽으니까 네 아빠로 갈아탔던 거더라. 엄마는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기 힘들 거라며 서류 봉투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는데 그곳에는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다정하게 찍혀 있는 사진과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에 찍힌 날짜를 보니 엄마와 이혼하기 훨씬 전이라 엄마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밀려오는 분노로 손을 덜덜 떨면서 한 장씩 넘기고 있었는데 새 어머니와 어딘가 낯이 익은 한 남자가 끌어안고 찍은 사진이 몇 장 보였어요. 엄마, 이 사람은 누구야? 그 여자 대단한 사람이야. 함께 살던 남자가 비실거리니까 네 아빠를 차 선택으로 생각하고 양다리를 걸쳤더라고. 내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남편이랑 헤어지라고 엄포를 놨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오히려 나를 협박했고 이혼을 종용하더라. 낯익은 남자의 얼굴에 의아하면서 사진 뒷장을 돌려보니 김석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 김석환이라는 이름에 한동안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성함이 김석환이었거든요. 엄마의 얘기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신 이유가 새어머니 때문이라는 생각이 번뜩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나 바로 친정에 들려 모녀 사이를 갈라놓은 것을 따졌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세상에는 알지 말아야 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걸 제가 들춘 거라면서 오히려 제게 윽박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랑 사는 것이 죄를 지은 거냐며 화를 내면서도 저희 자매에게 소홀하게 해준 것이 없는데 이제 와서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뭐가 있냐며 과거를 묻고 조용히 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 얘기에 충격을 받아서인지 예정일이 2주나 남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 병원에 실려갔고 병원에 가는 내내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뱃속 아이가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를 만날 생각에 그동안 힘든 일도 다 참아내며 견뎠는데 아이가 잘못될까봐 제가 아픈 건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죠. 다행히도 늦지 않게 병원에 도착해 긴 시간의 진통 후 무사히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건강하고 예쁜 딸아이를 보니 안도감이 밀려오면서 한편으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심했을 엄마와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문드러졌을지 조금이나마 가늠이 되면서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조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연락 온 동생에게도 엄마와 새엄마에 관한 모든 사실을 얘기했는데 동생 역시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지 혼란스러워 하더니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엄마를 보고 싶다며 연락처를 가져갔습니다. 동생은 엄마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는지 표정이 한결 나아졌고 제 몸이 많이 돌아오니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자신은 앞으로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볼 생각이 없는데 혹시 저도 같은 마음이라면 아버지와 새어머니에게 최고의 순간을 선물해 주자는 거였습니다. 동생의 계획은 나쁘지 않았고 저희는 손녀를 보여준다는 핑계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손녀를 처음 본 아버지는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셨고 새어머니는 제가 동생에게도 말했을까봐 저희 눈치를 살피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딸을 낳아보니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고마움을 어찌 표현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마침 아버지 칠순이셔서 칠순잔치를 해볼까 해요. 요즘은 두 분이 같이 하시기도 한다고 하니 아버지 칠순잔치 하면서 어머니도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제 얘기에 아버지는 좋아하셨고 새어머니는 자신은 안 챙겨도 된다면서도 싫다고는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자식들이 굳이 칠순잔치를 해준다고 했다면서 친척뿐 아니라 지인의 동창까지 전화를 돌리며 사람을 모으셨어요.
좋아하는 새어머니에게 동생은 잔치 전날이니만큼 미국에서 겨우 구해온 크림으로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새어머니에게 권했고, 새어머니는 물 건너온 크림이냐며 냉큼 얼굴을 동생에게 들이밀었죠. 크림을 발라주고 집에 돌아오는데 새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따갑고 간지러워 죽을 것 같다며 화를 내는데, 그 소리를 듣는 동생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그거 원래 처음에는 그래요. 내일 아침이면 아기 피부처럼 변하니까 닦지 말고 주무세요. 라며 새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생에게 크림에 뭘 넣었냐고 물어보니 아주 소량의 복숭아 원액을 섞어 넣었다는 거예요. 새어머니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 늘 조심했는데 동생이 미세하게 크림에 섞어 넣으니 향을 맡지 못하셨던 거죠. 다음날 샵에서 만난 새어머니 얼굴은 부어 있었고 두드러기가 올라와 말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동생에게 네 엄마에게 뭘 발라서 중요한 날에 얼굴을 이렇게 망가뜨렸냐? 면서도 샵 직원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봐 체면 때문에 크게 노하시진 않더라고요. 새어머니는 메이크업으로도 가려지지 않자 잔치에 가지 않겠다며 아버지의 화를 돋구었고, 쓴소리를 들은 뒤 울며 겨자 먹기로 약속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어요. 아버지 칠순잔치에 온 손님들은 새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흠칫 놀랐지만 애써 모른 척 했는데, 어느 꼬마 손님이 새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무섭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드러기를 가려보겠다고 두껍게 메이크업을 했던 터라 아이 눈에는 무섭게 보였나 봐요. 뒤늦게 도착한 시어머니와 남편을 본 새어머니는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고, 전 남편을 잡고 제가 신호를 보내면 전 시어머님을 모시고 내려가 시동을 걸어두라 얘기했죠. 제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짓던 신랑은 딸은 어디다 맡겼냐고 물어봤어요. 전 모든 것을 설명해 줄 테니 우선 내 얘기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얘기했고, 신랑은 알겠다면서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저는 남편의 등을 톡톡 치며 내려가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신랑과 시어머니가 내려가는 모습을 본 뒤 사회자에게 미리 부탁한 순서 진행을 서둘렀네요. 자, 오늘 이연범 어르신의 칠순잔치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따님들이 깜짝 놀랄 이벤트를 준비했다 하니 손님들은 큰 박수로 큰 따님을 맞이해주세요. 여러 방식으로 잔치를 즐기던 손님들은 크게 손뼉을 쳤고, 새어머니는 자신의 순서가 왔다는 것에 약간 흡족한 것 같았어요. 전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동생과 눈빛을 주고받은 후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죠. 오늘 저희 아버지 칠순잔치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새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을 위해 어렵게 모신 분의 축사를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동생은 하얀 벽면에 빔을 쏘았는데 그 영상 안에는 엄마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의 얼굴을 본 아버지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저만 연발하셨고, 새어머니는 굳어버리셨죠. 이연범 씨, 벌써 칠순이라며? 조강지 쳐버리고 첩이랑 사니 날마다 꿈속이려나? 자식들한테는 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했다고 거짓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가 죽었다고 얘기했더구먼. 이연범 씨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산 사람을 죽이질 않나. 자신이 바람 피우고 조강지처한테 뒤집어 씌우질 않나. 그런데 그거 알려나? 당신이 죽고 못 사는 옆에 있는 그 여자는 당신 돈을 좋아하는 거야. 늙고 돈 없어지면 당장에 버려버릴걸? 모쪼록 건강 유의해서 버림받지 말고 100년 해로해요. 영상이 끝나자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아버지는 손님들 모아놓고 뭐하는 짓이냐며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그거 아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 결혼할 때 새어머니가 아버지 뒤에서 제 결혼 반대했을 거예요. 알고 보니 전에 동거하던 남자가 글쎄 돌아가신 제 시아버지네요. 새어머니는 어찌 그리 돈 많은 유부남만 좋아하는지. 아버지, 저희 자매는 오늘부로 아버지 호적에서 아예 사라질게요.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동생과 저는 도망치듯 홀에서 빠져나와 차에 탑승했어요. 여보, 빨리 집으로 가자. 서둘러.
다급하게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딸아이를 봐주고 계셨고 의아해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과 그동안의 잘못 묶인 실타래를 풀어냈어요. 남편은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엄마에게 좋은 사위가 되겠다며 약속했고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뒤 제 손을 잡고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다며 우시며 나도 네가 미운 게 아닌데 자꾸 예전 일이 기억나서 화풀이한 것 같아. 못되게 군 만큼 앞으로 많이 사랑해 줄게. 아가 미안하다. 라며 저를 꼭 안아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네요. 이후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잠도 잘 수 없을 정도로 전화는 했지만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집에는 오지 못했고 상의 끝에 다 함께 살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엄마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더니 이제는 단짝이 되셔서 함께 놀러 다니시네요. 동생 역시 올가을에는 남자친구를 데려오겠다며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왔고요. 소소한 행복에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저희 부부에게는 둘째가 뱃속에 자리를 잡았네요. 비록 처음에는 힘든 일이었지만 앞으로는 두 어머니와 우리 가족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